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한 캐나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가장 추웠던 밤, 가장 따뜻한 기억은 한국에 있었다. 그녀를 지켜낸 건 난방 기술이 아니라 뜻밖의 한 그릇 호박죽이었습니다. 2년의 한국 생활을 뒤로하고 캐나다로 돌아온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바닥 위에서 그날 한국에서 받았던 온기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돌아갈 수 없다면 그 따뜻함을 이곳에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억이 캐나다의 한 가족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조용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나 자랐고 24살 때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고 부모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던 그 나라가 궁금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카페로 출근했고 서툰 한국어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일이 터졌습니다. 한 손님이 계산대 앞에서 화를 냈어요. 자기는 10,000원을 냈는데 거스름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5,000원을 받고 거스름 돈을 드렸는데 말이죠. 점장님이 달려왔고 CCTV를 확인했지만 각도 때문에 지폐가 명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손님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점장님은 손님께 10,000원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엘리, 미안한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해고였습니다. 점장님은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어요. 아직 한국 생활 적응이 안 됐나 봐. 손님 말이 맞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묻고 싶었지만 점장님은 이미 돌아서고 계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어요.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5,000원을 받았는데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얼어붙은 골목길을 홀로 걸어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운 바깥과 달리 집에 들어서자 방 안은 따뜻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온돌 덕분이에요. 집에 오면 항상 포근하게 저를 맞아줘서 이렇게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도 몸과 마음이 녹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서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지만 전화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방 한가운데 앉아서 텅 빈 식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 9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점장님이었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했다고 하셨어요. 화면을 천천히 돌려보니 손님이 5,000원을 낸 게 맞더랍니다. 엘리, 정말 미안해. 괜찮으면 내일 다시 출근해도 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만둘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과를 받았는데도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걸까요? 처음부터 저를 믿지 않았던 그 시선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이 건물 1층에 사셨는데 평소 말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작은 냄비를 건네셨어요. 춥지? 먹고 자.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호박죽이었습니다. 호박죽을 보니 허기가 밀려왔어요. 그릇에 담아 바닥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으로 호박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어요. 혀끝이 뜨거워지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온돌이 켜진 바닥은 포근했고 조금씩 마음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고마워서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박죽을 다 먹을 때까지 울었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서 뜨거운 죽을 먹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하는 엄마 품속 같았습니다. 점장님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호박죽은 달랐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 한 냄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깨달았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이 온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힘들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가장 추웠던 밤이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억은 제가 한국을 떠난 뒤에도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이 끝나고 저는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밴쿠버 공항에 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2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었죠. 엄마는 제가 살이 빠졌다며 걱정하셨고 아빠는 짐을 들어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바닥이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도 발끝이 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맨발로 다녀도 따뜻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제 방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발끝이 계속 차갑더군요. 두꺼운 양말을 신고 그 위에 수면 양말까지 겹쳐 신었어요. 그래도 추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느껴졌어요. 난방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열기는 천장 쪽으로만 올라갔습니다. 저는 항상 두꺼운 실내화를 신고 다녔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소파에, 저는 바닥에 앉았어요. TV를 보는 동안 제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바닥이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엄마가 답했습니다. 난방 온도를 높일까? 하지만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에너지 효율도 좋대요. 아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한국 방식이야. 여긴 캐나다고 바닥 난방은 설치 비용도 비싸고 복잡하단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할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이 왔고 밴쿠버에도 눈이 내렸어요.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집 안난방을 최대로 틀었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엄마는 요즘 손발이 자주 시리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다고 하셨어요. 난방비 때문에 온도를 낮춰놓고 지내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겨울이 떠올랐어요. 눈 내리는 날, 할머니의 호박죽, 따뜻한 온돌. 한국에서 돌아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그 작은 자취방은 여전히 따뜻할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워하는 건 한국에서 느꼈던 그날의 온기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던 그 마음, 말없이 건네진 따뜻함, 바닥에서 올라오던 포근함. 그게 그리웠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따뜻함을 여기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요. 온도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용도 문제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어려울 테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밴쿠버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주신 호박죽처럼 따뜻한 마음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였습니다. 받은 따뜻함을 나눌 차례였어요. 결심한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앉았어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온도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여긴 캐나다인데 바닥을 뜯으려면 시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비용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집 전체 바닥을 뜯고 다시 깔려면 수만 달러는 든다고, 우리 형편에 그런 여유는 없다고 하셨죠.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는 패널형 온돌이라는 게 있다고, 바닥을 뜯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기존 바닥 위에 얇은 패널을 깔고 그 위에 마루를 덮으면 된다고요. 엄마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닥을 안 뜯어도 정말 작동하는지 물으셨어요. 아빠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캐나다 건축 법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기 배선이며 방수 처리며 화재 안전 규정을 다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에너지 효율이 좋고
난방비도 절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요즘 손발이 많이 시리시고 아빠도 아침마다 관절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셨지만 아빠는 단호하셨어요. 누가 시공하는지, 캐나다에 온돌 설치하는 업체가 있기는 한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유학이 좋았던 건 알겠지만 여긴 캐나다라고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한국에서 유학했어요. 그곳에서 살았고 추운 겨울을 보냈어요. 온돌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난 단지 따뜻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 아빠도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빠도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사 좀 해보라고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업체가 있는지,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복잡하면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이 열린 거였어요.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캐나다 온돌 설치, 밴쿠버 바닥 난방, 한국 온돌 해외 시공. 검색창에 이것저것 쳐봤어요. 처음엔 희망적이었습니다. 캐나다에도 바닥 난방을 하는 업체들이 있었고 일부는 한국식 시스템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업체는 신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에만 온돌을 설치했어요. 기존 주택에 패널형으로 추가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한인 업체를 찾았지만 밴쿠버가 아니라 토론토에 있었어요. 출장비만 수천 달러가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1만 5천 달러가 아니라 최소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였어요. 집 구조를 확인해야 정확한 견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규였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건축법에 따르면 난방 시스템 변경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전기 설비 검사, 구조 안전 확인, 에너지 효율 평가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자료를 찾았지만 찾을수록 벽만 느껴졌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았던 걸까? 캐나다에서는 불가능한 걸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밴쿠버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 다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는 3곳의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첫 번째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플로어 히팅 전문 업체였어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이메일로 집 사진과 전기 패널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어요. 전압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식 온돌은 220V 시스템인데 북미 주택은 대부분 110V라고 했어요. 전기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하고 그러려면 최소 1만 달러가 추가로 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찾았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회사였지만 BC주까지 출장 온다고 해서 연락했어요. 현장 방문 날짜를 잡았고 일주일 후 기술자가 집에 왔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집 구조를 1시간 동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닥 두께가 문제라고 했어요. 패널형 온도를 깔려면 최소 5cm 높이가 필요한데 우리 집은 문턱 높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닥을 절단하고 높이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구조적 안전성을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고요. 비용은 3만 5천 달러 이상 예상됐습니다. 세 번째는 리치먼드에 있는 리모델링 업체였어요. 홈페이지에 바닥 난방 시공 사례가 있길래 연락했습니다. 상담 전화에서 담당자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한국식 온돌 시스템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건축 코드 승인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전기 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평가, 구조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 제품은 캐나다 인증이 없어서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곳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덮었어요. 화면에는 업체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정중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거절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제 표정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옆에 앉으셔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엄마, 안 되나 봐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냥 한국식을 여기 가져오는 건 무리인가 봐. 나라마다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도 이제 포기하신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주신 호박죽, 따뜻한 온돌바닥, 그 위에 앉아 울던 제 모습, 그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없는 걸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2년 동안 유학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면 적어도 따뜻하게는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엄마 아빠는요? 두 분을 여기 남겨두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함께 한국으로 이민 갈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저는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방문 틈새로 거실 불빛이 새어들어왔어요. 엄마가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옆자리를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TV만 봤어요. 뉴스에서는 밴쿠버 날씨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엄마가 담요를 제 무릎에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계속 잡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TV 소리만 작게 들렸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삶은 다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닥에 발을 디뎠고 그때마다 냉기가 온몸으로 번져왔어요. 양말을 신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서늘함은 발바닥을 넘어 마음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수진이었어요. 2년 전 유학 시절 같은 어학당을 다녔던 친구였죠. 언제쯤 한국에 올 거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으로 돌아갈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요. 수진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돌아오면 좋겠다고 했어요. 엘리는 한국이랑 잘 맞았다고, 여기서 살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찜질방도 가고 호떡도 먹고 그러면서 살자고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눈 내리는 거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 따뜻한 찜질방 마루, 그리고 할머니의 호박죽, 부엌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보였어요. 언제부턴가 엄마는 자주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도 아침마다 무릎을 주무르셨고요. 겨울이 되면서 두 분 모두 더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고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친구가 연락이 왔다고, 돌아오면 좋겠다고 했다고요. 엄마는 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계속하시면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한국이 그리웠지만 엄마 아빠를 두고 떠나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그릇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고요.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내 인생을 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힘드신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덧붙이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달라고요. 엄마는 엘리를 보며 사는 겨울이 좋았다고, 내가 없으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설거지를 마치시고 손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거실로 가셨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발밑 마루는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이 냉기가 제 선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어요. 한국으로 가면 따뜻할까요? 아니면 엄마 없는 겨울이 더 서늘하게 느껴질까요?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포근하게 살기, 아니면 여기 남아서 엄마 아빠와 함께 추운 겨울을 버티기.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길을 포기할 수 없었고, 엄마 아빠를 떠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일어나 마루에 손을 댔습니다. 나무 결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어요. 손바닥에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밴쿠버의 겨울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떠나야 할까요? 머물러야 할까요? 얼어붙은 마루는 여전히 아무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하다가 창을 닫고 다시 열고 또 닫았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보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고 유튜브를 켰어요. 추천 영상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주택의 한국식 온돌 설치 후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썸네일에는 백인 남성이 맨발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 60대 남성은 2년 전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온돌을 설치했다고 했어요. 시공 과정이 나왔는데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바닥을 전부 뜯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기존 마루 위에 얇은 패널을 깔고 그 위에 새 바닥재를 덮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되돌려서 봤어요. 분명했습니다. 파괴 없이도 설치가 가능했던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는 시공업체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밴쿠버 지사도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시공한 사례들이 계속 나왔어요. 몬트리올, 캘거리, 에드먼턴. 캐나다 전역에서 이미 수백 건이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한 화면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여성이 말하고 있었어요. 어릴 적 느꼈던 포근함을 그리워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한 뒤 비로소 집이 집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온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제품 사양, 설치 사례, 비용 안내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가격은 예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거실과 방 2개만 설치하면 18,000달러 정도였습니다. 기존에 알아봤던 곳들은 바닥을 뜯는 공사까지 포함해서 30,000달러 이상이었는데 이건 절반 수준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허가 문제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건축 승인 번호가 명시돼 있었어요. 이미 정식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바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시공 후기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밴쿠버 거주자는 무릎 통증이 한 달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썼고, 토론토 가족은 3살 아이가 겨울에 맨발로 뛰어노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난방비 30% 절감, 관절 건강 개선, 수면의 질 향상.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 훈기를 여기로 가져올 수 있다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업체 문의 페이지로 들어가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희망 시공 범위를 적었어요. 마지막에는 간단히 썼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온기를 엄마 아빠와 나누고 싶다고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영업일 기준 2일 내로 연락드리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마루에 발을 내려놨습니다. 아직은 차갑지만 곧 달라질 거예요. 이 바닥 위로 열기가 흐를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엄마 아빠와 함께 그 포근함을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이틀 후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현장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무료 상담과 정확한 견적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엄마는 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닥을 뜯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미 캐나다 전역에서 수백 건이 시공됐고 비용도 예상보다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으셨어요.
정말 필요한 거냐고요. 저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라고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순간을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숨을 쉬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빠랑 상의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상담받아 보라고요. 정확한 비용 확인 후 최종 결정하자고 하셨어요.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술자 2명이 왔습니다. 1시간 동안 집 구조를 살펴보더니 거실 테이블에 앉았어요. 견적서가 나왔습니다. 거실과 방 2개 설치에 19,000달러, 공사 기간은 사흘이었어요. 아빠는 전기 용량과 안전성을 물으셨고 엄마는 난방비 절감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기술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아빠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엘리가 정말 원한다면 해보자고 하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공팀이 도착했어요. 저는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첫날은 준비였어요. 가구를 치우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둘째 날 본격 설치가 시작됐어요. 기존 마루 위에 방수 시트를 깔고 온돌 패널을 정교하게 배치했습니다. 가느다란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됐어요. 기술자들은 묵묵히 작업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앉아 지켜봤어요. 셋째 날 오후 마지막 마루판이 깔렸습니다. 벽에 온도 조절기가 설치됐어요. 작고 하얀 사각형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21도가 떴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먼저 알아차리셨어요.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저도 쪼그려 앉아 손바닥을 댔습니다.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열되려면 1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마루를 밟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열기가 발목을 타고 종아리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호박죽, 온돌 바닥에 앉아 울던 제 모습, 바로 그 느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빠도 다가오셨어요. 세 사람이 따뜻한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밴쿠버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 집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마루를 밟는 겁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포근함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요. 엄마는 요즘 아침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십니다. 예전엔 늘 소파에 앉으셨는데 이제는 바닥이 더 편하시다고 해요. 손발이 시리다던 말씀도 안 하세요. 아빠는 아침 스트레칭을 바닥에서 하십니다. 무릎이 한결 나아지셨다고 하세요. 주말이면 거실에 누워 책을 읽으시는데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어제는 엄마 친구분들이 놀러 오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모두 놀라셨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엄마가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딸이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이라고 정말 좋다고요. 친구분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한참을 감탄하셨습니다. 한 분은 자기 집에도 설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재개업체 연락처를 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3분 더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온돌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아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등을 벽에 기대고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훈기가 천천히 몸을 감쌌어요. 문득 한국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두드리시던 문소리, 건네주신 호박죽, 온돌 바닥에 앉아 눈물 흘리며 먹던 그 순간.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워했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느꼈던 따뜻함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누군가 건넨 마음,
말없이 전해진 위로, 바닥에서 올라오던 포근함.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저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제 옆에 앉으시며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핫초코였습니다. 저는 컵을 2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팔로, 가슴으로 퍼졌습니다. 엄마도 바닥에 편하게 앉으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밴쿠버의 겨울은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니까요.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덕분에 이번 겨울은 정말 좋다고요. 저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발밑에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주셨던 그 따뜻함이 지금 여기 있었어요. 캐나다 밴쿠버, 우리 집 거실 바닥에서요. 한국에 옮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추운 겨울을 함께 버티려는 지혜였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따뜻함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는 거라는 걸요.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어요. 엄마와 저, 2사람이 나란히 앉아 핫초코를 마시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억을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집 안으로 불러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지금 여기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추웠던 밤, 한 그릇 호박죽이 남긴 온기는 캐나다의 차가운 집에서도 다시 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이 한 가족의 겨울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